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교남연소의 프로그램 천자문을 가지고 천 개의 조형을 익히자. 아, 원래 큰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자로 된 여기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자로 된 모양을 가지고 내가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 내자 쓴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영상을 앞에다 빼놔서 이렇게 쓰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는 활자를 기본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제가 이제 주목을 가지고 이걸 설명드리는 부분은 정형화된 이런 그 활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예술성을 더 가미를 해서 그리고 나만의 글씨를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드리는 영상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참고가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그 안 지식이 내가 이제 실기를 필요 하잖아요. 이 모든 그 예술은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시다가 좀 답답하고 좀 내가 좀 그 체크를 좀 받고 좀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교남연수회로 문의를 주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그 교학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자는 여기 앞에 쓴 내자는 활자를 기준으로 쓴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앱을 제가 켜놨죠, 미리. 자, 경자 자체도 이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느낌을 주는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그렇죠. 이 위에서 뚫은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형태. 이 당나라 이후에 나온 글자들은 다 이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조상기 뭐 아니면 그 묘지명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우리 육조체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다 거기에 그 한 요소지만 이런 형태. 이제 각이 방필로 각이 탁탁 치면서 자형의 리듬이 그 회계 리듬이 굉장히 강한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됐죠. 안진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예, 당나라 때 대표적인 것이니까 원필에. 자, 그러면은 장명용비가 이거 많이 쓰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장명용비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장명용비 쓰는 걸 권하지 않고요. 자, 이제 사용을 아까 조금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세련된 걸 좀 이런 분위기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걸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 획이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그 깨져 나간 부분이고 획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집자를 해서 쓴다고 해서 집자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어, 끌고 가면 됩니다. 이건 형태를 왜 이걸 골랐냐면 변화가 좀 많아서예요. 필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이 똑같은데 이거는 리듬도 굉장히 강하면서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많이 넓어요. 위에 거에 비해서. 자, 여기는 붙여져 있지만 떨어뜨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갈고리도 자, 비율을 봤을 때 이 정도만 내려오면 돼요. 이 정도 비율만. 너무 길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좀 허해지죠. 점도 완전히 이쪽으로 번지 뺐어요. 이것도 이런 점을 썼네요. 이런 모양을 갖췄죠. 자, 조금씩만 변화를 시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다 쓰고 나서 앞에 거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건 빼고 좀 방정한 형태, 이런 형태로 가도 되고요. 자, 여기도 입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쵸, 획이 하나 더 들어간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자 보겠습니다. 이 행자는 뭐 어느 서체를 뭐 전서에서 해, 행초 다 해도 쉬운 글자는 아니에요. 자, 그럼 행자를 쓸 때 기본 구도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변과 방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커지는 형태를 찾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변이 변보다 방이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내려왔죠, 획이 이 밑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중인변, 이거의 인변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린 거 있어요. 이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얘는 길게 내려오면서 좁아졌죠. 자, 얘는 길게 내려왔지만은 넓게 잡으니까는 넉넉하죠. 근데 결국은 보면 이 형태는 어때요? 이렇게 맞죠? 이것도 이런 형태만 달라지는 거예요. 획이 이 방향이 다르거나 이 간격이 넓거나 좁거나 이런 차이지, 기본 틀은 이 틀이다.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쓰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같은 획이 같은 방향으로 나올 때는 변화를 좀 줍니다. 이건 살짝 이렇게 들렸죠. 그럼 다음 획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좀 많이 심하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게 좀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세로획을 내리게 되면 이 각도가 좁아져요. 이 각도가 좁아져요. 들면은 넓어져요. 자, 들면은 여기가 넓어지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이거 밑에서 시작하죠, 항상. 기본적으로 이 획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각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 획은 당연히 어디까지 와야죠?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런 형태를 취한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U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활자에 나온 실사를 이렇게 쓰면 이런 모양밖에 안 나오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테크닉적인 부분도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형을 안 치고 획의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런 쪽에 더 방점을 뒀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보시죠. 자, 여기 밑에 점을 이렇게 연결성 있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대표적이죠. 이렇게 세 개 떨어뜨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선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흐름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변은 작고 방이 크죠.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많이 넘지 않으려고 해요. 잘못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 있는데, 물론 여기는 맞죠. 근데 이거보다도 좀 약간 이 갭을 좀 줄이면은 훨씬 더 쓰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먼저 영상에서 연화발 한 번에 하는 거 나왔죠. 근데 해서에서도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차용을 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변보다 방이 커야 되니까
이걸 좀 크게 하시면 돼요. 약간 위에서 해서 이렇게 이쪽까지 감싸줬죠. 그랬을 때 이 사이가 많이 안 떠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오른쪽 내려온 선이 한쪽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방해가 되니까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보통 점을 밑에서 찍었지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까지 다 처리를 해줬다. 이거는 이자도 뭐 위에서 쓸 때도 그렇고 좀 쉬운 자는 아니에요. 체형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챙겨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제가 같게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변화, 회계 변화를 좀 추구를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네, 일단 현자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궁극적인 목표는 방법을 배워서 내 스타일로 그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범위 안에서 나의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면용비 멋있으니까 이거 많이, 이 스타일 많이 썼어요. 네.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하게 많으니까 같이 한번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비슷하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세요. 자, 이제 이 스타일을 좀 재미있죠. 근데 잘못 쓰게 되면 위가 너무 무거우니까 아래를 못 받쳐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이제 받쳐주게 쓰면 되겠죠, 내가. 예, 내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형태를 보면은 위가 넓고 이렇게 역삼각형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보시면 똑같아요. 그렇죠? 아래가 이렇게 좁아들잖아요.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너무 넓게 쓴다든가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현자는 쭉 저도 여러 번 이제 그 십자하면서 써봐도 이 스타일이 그래도 가장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써놨을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가 그 재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스타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해줬죠. 약간 내려오게 쓰고 그리고 이쪽 끝을 이렇게 날이 좀 짧게 했어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보통 이 조개패가 들어가는 게 이 정가운데서 안 들어가고 살짝 일로 나왔죠. 근데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되면 잘못하면 여기 와 있어요. 너무 많이 안 나가는 방향에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위가 무거운 만큼 받쳐줘야 됩니다. 간격을 또 이렇게 바짝 붙이고 이것도 좀 길게 해서 요거 맞물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장 무난하고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자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늘씬한 글씨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자를 찾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찾는 이제 어떤 비문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자가 나오면 괜찮지만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다 다른 비문을 찾았지만은 자기만의 그런 방향 설정이 되면은 다른 형태의 그 글자를 집자를 해도 이렇게 써놨을 때 흐름은 내 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자꾸 해보시다 보면은 물론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붓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이 듣고 많이 실습을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공부하시다가 답답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남명서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 글씨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